오래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모형 만들기까지 일단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걸 하루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분석이라는 게 인밀 이런 게 아니고 그 환자들 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의 일인 거죠. 못다한 얘기는 또 이제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혹 환자분들께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는 양악수술이 필요하겠구나 느끼셨을 때 양악수술 뭐 한 내일 모레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양악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 중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길래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양악수술은 흔하게 우리 얼굴 성형수술 이제 이런 것들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환자분을 어떻게 파악하기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저 뭐 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대충 눈대중으로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안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다 느낍니다. 고춧가루가 이 사이에 껴도 뭐 이물감 느끼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교합과 치아들의 그런 관계들인 건데 양악수술은 이것들이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수술 자체가. 큰 틀은 환자분께서 오시면은 환자분의 어떤 교합 상태, 안모 상태, 뼈의 위치 상태, 턱관절 상태, 호흡, 기도 다양한 것들을 평가를 받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죠. 환자분도 그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환자분의 교합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본을 뜨게 됩니다. 본 뜨고 모델을 만들고 영상들을 찍습니다.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들, 어떤 CT들, 기본적인 엑스레이들 여러 가지를 찍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본을 떠서 만든 요 모형, 교합 모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영상들 찍고 CT 찍고 방식에 따라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교합 바이트라는 것도 떠야 되고, 자료를 체득하는데 금방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모형을 만들려면은 모형을 만들기까지 일단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 자료가 체득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이라는 게 인밀 이런 게 아니고 정밀하게 여기서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게 모형상에서도 보고, 가장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가 그 영상 분석입니다. 그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정면, 측면이 있고, 특히 측면이 가장 이제 오랫동안 분석이 돼 왔고 그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 영상을 필름으로 인화를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그 기름종이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 빛나는 틀에다가 이 인화된 그 측면 사진, 정면 사진 이런 것들을 대고 기름종이를 대고 그립니다. 그려서 그 중요한 계측점들, 어떤 경계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실제 수치와 비율이 맞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큼 다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요새는 그 찍은 영상을 인화된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 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계측점을 찾아내서 찍고 그리고 선을 계측하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로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얼굴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두 개 저에 있는 이런 점들부터 머리뼈, 움직이는 턱관절뼈, 위턱뼈, 아래턱뼈, 이런 치아까지, 치아 교합, 관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 정밀한 정도는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가 이제 몇 미리 이렇게 붙는 부분부터 치아의 각도, 두 개 저에서 각도, 눈에서부터의 각도, 기준선에서 각도, 거기서 길이, 위치 관계, 위턱, 아래턱의 관계,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분석법들이 많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디지털화가 됐지만 저희가 그 분석해서 나온 계측들, 분석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수치들인데, 기본으로 보는 것만도 뭐 한 30-40개는 되죠. 이렇게 하시는데 하루 얼마 걸리죠? 이게 이제 진료 시간 다 마치고 환자들 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아까 남기고 가신 이제 자료들을 토대로 수많은 계측점들, 계측치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서 양악수술로 고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오래 걸리죠. 능숙할수록 좀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술자 성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양악수술은 수술 술기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반이 지금 이 진단과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모형 수술이라고 하죠. 모델 서저리라고 흔히 부르는데 모델 서저리와 장치 제작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델 서저리는 뭐냐면요,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모형상이든 혹은 3D 가상상이든 모형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뼈의 변화들, 거기 위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계획이 3차원적으로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 실제로 모형상에서 해봤더니 비대칭이 좀 덜 개선됐든지 좀 과했든지,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면서 조정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사실 이거는 모델 서저리를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교합기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 환자분들의 얼굴을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수술을 하는 거죠. 이 모델을 갈고 하면서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것들을 실제로 하고 그게 괜찮느냐를 모델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모델 서저리에서 또 제일 중요한 점이 이 모델 서저리를 통해서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웨이퍼라고 불리우는 이 장치를 만들게 되고 아래턱 수술까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웨이퍼. 웨이퍼라는 장치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양악 수술은. 이게 이 모델 서저리를 통해서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그 장치를 여기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수술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합니다. 3D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전의 모델 서저리보다는 더 많은 정보들, 더 많은 실제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예전이랑은 다르게 다 3D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른 정보들을 토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환자분 CT인데요. CT를 가지고 정교하게 이제 수평, 수직 이런 것도 다 맞추고 제가 이제 수술 계획을 대입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수술 전후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환자분께서 자료를 체득하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거고 보통 그 자료를 체득하는 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술 전 검사들도 시행을 합니다. 피 검사,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 이런 것들을 같이 검사를 하는 날이 하루 필요할 거고요. 제가 또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건데 환자분이 피드백할 시간, 그거 하루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수술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3일에서 5일 사이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은 수술하는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제일 소중한 그런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껏 정교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럴 만한 시간들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악 수술이 결정된 후로부터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 또 그 중간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못다한 얘기는 또 이제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